네, 이삿날 이사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네,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들에 대해서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가 시간을 안 지키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때는 계약금까지 돌려주도록 했는데요. 네. 봄을 맞아서 이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모은희 기자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자원의 결정도 전해드렸지만 이사할 때 신경 쓸 게 참 많죠. 네, 정말 이사 한번 하자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준비하고 챙길 게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 와중에 또 제가 돈 좀 아껴보려고 업체를 골랐었는데 짐을 아무데나 쑤셔놓고 가서 살면서 그거 정리하는 데만도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엇을 두겠다 미리 철저하게 계획 안 한 제 잘못이 크죠. 정말 이사를 잘 하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수인 것 같아요. 복잡한 이사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입니다. 요즘엔 포장부터 정리까지 해주는 포장이사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업체에 일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TV 같은 거 이렇게 스크래치도 나고 의자 같은 것도 바퀴도 부서지고 짐 정리도 엉망이었고 냉장고 옮기다가 장판 찢어졌는데 그 아저씨들 배상 안 해주셔가지고 이사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76%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데요. 최근에 포장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포장이사 서비스 계약을 하실 때는 그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해당 법률에 따라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사후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 한 달 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전한 이사를 위한 이사업체 선정이 첫 번째 과제인데요. 이 주부도 이사를 앞두고 있다네요. 3주 전부터는 업체 알아봐서 결정해야 된다고 들어서 지인이 이사한 업체 추천을 받아서 오늘 견적을 받기로 했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비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평형은 같아도 집집마다 이삿짐의 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사 도중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업체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보고 견적을 내야 정확한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가 주소나 허가증이 있는지 피해 보상보험에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계약서에는 이사 목록과 서비스 내용을 일일이 기재해 놔야 차후에 문제가 없겠죠.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요. 평일 이사를 선택하면 이사 비용이 10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해집니다. 살림 정리도 시작해야 하는데요. 안 가지고 갈 거라서 지금 한쪽으로 치워놓은 거고요. 덩치 큰 가재 도구는 지자체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해야 하고요. 쓸만한 물건은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사 일주일 전에는 청구서들의 주소 이전을 해놔야 우편물 분실 우려가 없고요. 우유나 신문 배달은 중지, 세탁소에 맡겨둔 세탁물은 없는지 옷장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사를 하루 앞두고 있다면요. 가스 차단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사 당일 10시 정도가 적당하고요. 신경 쓰이는 귀중품이나 속옷은 미리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두면 옮기기도 편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세입자라면 돌려받게 되는 장기 수선 충당금입니다. 매달 아파트 관리비로 냈던 장기 수선 충당금은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사 당일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한창 이사 중인 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큰 가구들이 포장되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포장하면 나중에도 탈이 없겠죠. 일반 이사를 할 때도요. 모서리부터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신경 쓰세요. 새 집에서는 물건을 어디에 둘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요. 짐 정리가 마무리되면 무엇보다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전자제품들이 작동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만약 이사를 마치고 나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하고 나서 파손이나 분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바로 이사를 종료하지 마시고 사업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각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화물의 멸실이 발생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확인을 하셔서 사업자한테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에 노출됐던 살림들은 한 번씩 털고 깨끗이 닦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아이 피부에나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도배를 한 공간이나 새 가구도 유해물질을 내뿜는 위험 요소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새 집에 이사를 하게 되면 건축자재나 가구리로부터 굉장히 많은 냄새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냄새들이 포르말데하이드나 VOC라고 하는 휘발성 유효한 물질들로부터 발생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건강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피해를 줍니다.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순환기 질환, 특히 포르말데하이드와 같은 경우는 점막 자극과 호흡기 계통, 특히 이제 폐암과 같은 것들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환기법이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이라 해서 문을 다 닫고 30-40도 정도로 6시간가량 난방을 한 후에 확 환기를 시키는 건데요.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유해물질이 줄어들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이사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는데요. 안전한 이사로 새 보금자리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